안녕하십니까. 여론공장 8월 2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김주영 이사가 휴가를 가서 대표 전환이 못 갔는데 제가 핀치 히터로 목요일 코너 대신 나갔다 왔습니다. 8월 2주차 주중 동향인데요. 오늘 각종 포탈 뉴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 정당 지지도가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만 또 주중 잠정 집계이긴 합니다만 미래통합당이 36.5%로 지난주 대비 1.9%포인트 올랐습니다. 2%포인트까지 올랐죠. 더불어민주당은 반면에 1.7%포인트 하락한 33.4%, 두 정당 간 지지율 격차가 3%포인트가량 났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요.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이 기록했던 34.4%의 지지율보다도 높은 자유한국당 최고치를 경신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목요일과 금요일 조사가 마저 이루어져서 공식적인 주간 집계, 저희가 주중 집계는 TBS 의뢰로 하고 있고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TN 의뢰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최종 집계를 하는데 지금 이런 추세라면 오차 범위 내에서 미래통합당이 살짝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열린민주당은 1.2%포인트 올랐습니다. 민주당에서 이탈한 지지층이 열린민주당으로 좀 옮겨간 것 같고요. 또 정의당 5.1%, 보통 민주당이 빠지면 과거에 정의당이 좀 올랐는데 정의당은 0.4%포인트 상승에 그쳤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수해 복구 현장에 갔는데 너무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또 보수 언론의 비판을 받았죠. 태영호 의원은 흙이 잔뜩 묻어있는 모습과 이제 비교되는 사진들이 있는데 심상정 대표도 흙이 묻어있는 사진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유치한 언론의 보도들 때문에 정의당이 또 수혜를 누리지 못했고요. 유호정 의원의 원피스 논란 이후에 또 더욱이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 간에는 약간의 골이 좀 깊게 파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하락폭을 열린민주당이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국민의당 0.8%포인트 오른 3.4%. 무당층은 14.5%로 1.8%포인트 빠졌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하락하고 미래통합당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청와대 인사 개편 과정에서 직보다는 집이냐 이런 비아냥 섞인 보도도 있었고요. 또 노영민 실장과 비서실장과 김조원 전 민정수석 간에 언성을 높이면서 싸웠다는 이런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조원 전 민정수석이 이제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했다는 CBS 김현정 뉴스쇼에서의 인터뷰가 조금 확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왜곡된 느낌의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청와대 인사 개편 과정 그리고 재난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마 피해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씨가 좀 개어서 이제 피해가 조금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앞으로도 비 소식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4대강이라든지 태양광 논란 이런 부분이 언론과 보수 야당의 이제 당청을 향한 공세 포인트로 작동하면서 민주당에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물론 4대강과 또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라든지 또 여러 전문가들의 반론 그리고 이상돈 전 의원 등의 비판이 있게 되면서 또 다른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주 초 중반까지는 악재로 작용했고요. 또 조국 전 장관이 SNS를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딸 집 문 두드린 기자를 찾았다. 그래서 경찰에 고소했는데 아무튼 조국 전 장관 논란은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작년 조국 전 장관 논란 때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었던 그 모습을 재상기시키면서 민주당에는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김종민 의원, 지금 최고위원 후보이죠. 윈지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1위로 한번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 호남 폭우 예고된 날 술자리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건배사를 위해 든 것이고 통상적으로 지역 관리할 때 잠깐씩 가서 뭐 건배사 정도는 이제 하는데 그 모습을 또 보수 언론이 비판하고 나선 것이죠. 손혜원 의원의 또 1심 유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나면서 손혜원 의원 물론 이제 무소속으로 탈당을 했지만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한 것 같고요. 미래통합당은 그동안에 반사익을 뭐 충분히 누리지 못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말실수라든지 또 버럭하는 그런 의원들이 많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20대 국회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윤희숙 의원이 뭐 5분 연설을 국회에서 했는데 뭐 그런 부분들 과거에는 뭐 상임위라든지 청문회 과정에서 조금은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한 그런 목소리들 또 억지 주장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미래통합당의 비호감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한국갤럽이 가끔 이 정당 비호감도 조사하는데 미래통합당이 가장 높았죠. 그런데 21대 국회 와서는 이런 안 좋은 모습이 많이 사라지고요. 레전드 연설이라는 표현까지 있었죠. 윤희숙 의원의 그런 발언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또 민주당에서의 이제 반론이라든지 또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아무튼 이런 모습들 그다음에 피해 지역을 이제 방문하는 모습들. 뭐 현재까지는 미래통합당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나아진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은 지금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다음 대표 체제로 지금 넘어가는 과정이죠. 8월 29일 전당대회까지는 민주당 지지율이 좀 오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년 같으면은 전당대회 효과를 8월 29일 날 이전부터 조금 누릴 수가 있는데 지금 장마 피해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전국 때문에 민주당 전당대회도 좀 본격화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8월 29일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낙연 전 총리가 좀 유리한 국면인 것 같고요. 뒤쫓아가고 있는 김부겸 전 의원이라든지 박주민 의원 이 두 분은 지난 뭐 총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비대면 그리고 이제 뭐 장마 피해 이런 상황 때문에 조금 본인들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어려운 그런 형국이라서 민주당 지지율은 8월 29일 전당대회 그리고 장마 피해가 좀 이제 수그러들 8월 말까지는 조금은 어려운 시기를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리얼미터 조사가 이제 좀 이상하다 이런 지적들이 늘 있지만 또 있었습니다. 그 주된 포인트는 뭐였냐면 리얼미터 조사 시간이 왜 낮 시간이냐? 근데 리얼미터는 뭐 지난 10여 년간 계속 같은 시간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미터 제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 논란은 이제 박시영 TV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지지율 폭락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리얼미터 조사가 저녁이 아니라 낮 시간에 한다. 근데 오전에 하면 미래통합당에 좀 유리한 결과들이 나오고요. 저녁 때 또 지중하면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든지 아니면 점심 때 포커스를 맞춰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침하고 저녁에는 응답률이 매우 낮습니다. 우리가 저녁 때 퇴근하면 전화를 많이 받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라든지 저녁 모임 중에는 전화를 오히려 더 안 받고요. 근무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전화를 오히려 잘 받아주는 응답률이 높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한국갤럽도 그렇고 리얼미터도 그렇고 정례 조사를 하는 기관들은 주로 낮 시간에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녁 시간에 할 거면 아침에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저녁 시간에는 민주당이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시영 대표는 청와대에서 저녁 시간에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저녁 시간에 계속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그때그때의 이 여론을 감지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이기 때문에 어떤 조사 방법을 썼느냐, 어느 시간대에 했느냐를 밝히면서 그때 추이를 이제 보는 것이죠. 어제 RN서치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40% 밑으로 붕괴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RN서치는 대신에 정당 지지율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또 등록을 해야 되는 조건이 정당 지지도를 조사하면 모든 걸 다 공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RN서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정당 지지도는 조사하지 않고요. 대통령 지지도만 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어제
에, 30%대 후반으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또 많은 뭐 후폭풍이 있었는데, RS서치 조사는 정당 지지율 조사하지 않는 대신에 어제 이런 문항들을 넣었습니다. 윤석열 총장 사퇴 주장이 민주당 내부에서 있었는데 이게 잘못됐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과반을 넘었다. 그리고 또 추미애 장관 표 인사가 부적합했다. 뭐 이런 의견도 또 50%가 넘었다. 근데 이런 이제 민주당에 좀 불리한 결과가 나온 이런 문항들이 배치될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층이 전화를 받다가 좀 중도 이탈하는 경향성도 있고 해서 보통은 이슈하고 지지율 조사를 같이 하게 되면 그때 이슈하고 같이 지지율 결과가 조금은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매우 잘한다를 먼저 하느냐 아니면 매우 못한다를 먼저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도도 뭐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항 구성 역시 마찬가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리얼미터는 가급적이면 이슈 문항을 저희가 뭐 오늘 잠시 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종부세 관련된 여론사를 TBS 의뢰를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지율 조사랑은 또 별도로 하는 조사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틀에 넣지 않고 조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뭐 종부세라든지 또 다른 사안이 지지율 문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리얼미터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죠. 뭐 500명밖에 조사 안 하냐, 왜냐하면 1000명 왜 조사 안 하냐라고 하는데 저희가 샘플 사이즈는 업계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정례 조사는 2,500명, 매일 500명씩 하고 있고요. 또 이슈 조사는 YTN, TBS 오마이뉴스 뭐 등등의 의뢰로 또 별도로 500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한 5,000명 이상 조사를 할 겁니다. 다른 조사기관은 갤럽이 최대죠. 1,000명이고 RN서치도 1,000명. 저희는 일주일에 5,000명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오늘 TBS 의뢰로 이제 이슈 조사했던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여론. 종부세 대상자가 많지는 않은데 이 종부세 찬반이 좀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찬성 의견이 47.5%, 반대가 47.5%. 완전 동률로 나왔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가 흔치는 않은데 말이죠. 지난 7월 8일 날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종부세 강화 여론이 찬성 의견이 53.5%로 과반으로 나왔습니다. 반대 응답이 41.4%, 한 12%포인트가량 찬성 의견이 높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한 달여 만에 찬성 의견이 좀 줄고 반대 여론이 늘어난 겁니다. 이거 뭐냐?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조차도 종부세 강화 여론에 반대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이 정책 이슈가 정치 쟁점화되면은 늘상 이런 식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입장과 그 궤를 같이 하면서 이 찬반 여론도 팽팽하게 나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도 종부세 강화에 반대하는 거죠. 이 종부세 강화에 따른 또 세금을 내는 대상자는 극히 일부라고 이제 정부에서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전세라든지 월세 가격이 올랐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 3법이라든지 임대차 3법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회나 국무회의를 통해서 통과가 됐는데 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적어도 몇 달 또 혹은 사실 몇 년 좀 기다려야 하는 사안인데 이 뭐 보수 언론들이 혹은 뭐 경제 신문사들이 지금 발표가 되자마자 전세 월세 시장의 반발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전월세 급등 소식을 전하고 있어서 전월세 사시는 분들조차도 종부세 강화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피력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여론공장 김주영 이사 없는 대신에 저 혼자 해서 조금 썰렁했는데요. 당청 지지율이 좀 빠지고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